2월 25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6,000선 돌파에 이어서 6,100선까지 돌파를 했던 모습인데요. 특히나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또 자동차주가 강하게 시세 분출을 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을 이끌었던 모습입니다.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오늘 장 초반 6,000선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던 코스피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현대차와 기아 같은 종목들도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오늘 6,144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낸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는 이 상승폭 다소 축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1.9% 상승한 6,083포인트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요.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는 코스닥 다소 아쉬운 마감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장중에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로봇주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 하단을 지지해줬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165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을 이끌었던 건 기관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개인 중심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장중에 기관이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상승폭을 키워갔던 모습이고요. 오늘 기관은 8,800억 원 이상 담아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 오늘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좀 왔다 갔다 했던 모습인데 결국 마감은 순매수로 방향성을 잡았던 모습이고요. 오늘 개인은 2,300억 원 이상 순매수, 외국인은 팔자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3,900억 원 이상 오늘 담아내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4거래일 연속 개인만이 담아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코스피와의 키 맞추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개인만이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 주목해봐야 될지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로봇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2차 전지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두 업종을 끌어올렸던 모습인데요. 특히나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로봇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의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현대차의 아틀라스에 대해 3원 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강한 시세 분출이 이어졌는데요. 특히나 6개 이상의 로봇 고객사에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제는 ESS 외에도 로봇이 2차 전지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이 됐던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의 시장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8시간의 노동력을 좀 가져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지금 LFP, 중국산 LFP를 탑재하게 되면 최대 4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복잡하고 고도화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1시간에서 2시간밖에 가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원계 배터리를 지금 탑재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전고체 배터리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삼성 SDI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밝혔고요. 이에 따라 기대감으로 증권사들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건 미래에셋증권이고요. 60만 원 제시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3원계 배터리를 옵티머스, 아틀라스에 모두 공급
공급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2년 정도 이 삼성 SDI보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뒤처져 있는 상황인데요. 2029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탄력성을 보자면 삼성 SDI가 좀 더 강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이 시장의 기대감이 전고체 배터리에 쏠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마감했는지 같이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4.5%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4.4%대 강세, LG 에너지 솔루션 3%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 SDI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2.7% 오름세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1%대 상승 탄력을 가져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외국인들도 계속 담아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업 시간은 강기성 파트너와 함께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2월 25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강기성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드디어 6,000포인트 돌파를 해낸 오늘 시장입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에 또 공략주 확인을 했었잖아요. 이수페타시스,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틀 만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딱 목표가까지 올라갔던 모습인데 네. 정말 귀신같이 잡아주셨는데 추가적인 전략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이 이제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견인되는 모습,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제 신고가를 견인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가를 견인했던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지수가 이제 여기서부터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앞으로는 우리가 종목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수익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보시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실적 발표 나오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 좋은데 기대감이 그리고 재료가 소멸이 됐을 때 또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소멸될 이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분화해서 가져가셔야 결국에는 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본인 종목들 혹은 평상시에 관심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분류를 하신다면은 내일 이후에도 또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적 발표 이후에도 또
반등 가능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테마 순환 돌아오는 이런 종목들 오늘 준비를 또 해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수 베타시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수 베타시스는 뭐 그 매물대 가격대 이렇게 나오는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찌됐거나 이 구간 뚫고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이따가 강의 시간에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잡으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월요일에 공략주 같이 한번 좀 포착을 하셨다면 오늘 장에서 정말 기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전략 저희 뒤에서 좀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 실적 발표 이후에도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 오늘 가져와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슈와 종목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전고체 배터리 피지컬 AI의 심장으로 진화, 상용화 순항. 네,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 로봇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같이 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파트너님 어떤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지금 전고체 배터리 하면 이제 로봇이랑 동맹 강화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특히나 이제 수급이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뭐 아침에 또 관련주들 어떻게 하면 되나 또 말씀을 드렸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랑 현대차 그룹이랑 이렇게 협력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사실 뭐 24년도부터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이 연결되면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어찌됐거나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배터리의 시간, 유지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의 핵심 이 부품으로 자리매김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급들이 굉장히 뭐 급하게 쏠려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외 완성차 업계에서도 사실 올해랑 내년까지 해서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양산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이제 선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 이런 이 완성차 업계에서 전부 다 이제 시제품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 좀 서두르는 그런 모습들이 빨리 나와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아무래도 지금부터 우리가 좀 최대한 저점에 있을 때 잡아 놓으셔야 결국에는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갈 때까지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잡아보자라는 입장에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테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신지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삼성 SDI 레이크 머티리얼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로는 삼성 SDI 레이크 머티리얼즈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앞서서 저점에서 한번 잡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삼성 SDI 레이크 머티리얼즈 저랑 이제 함께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뭐 작년부터 계속 저점에서 여러 번 잡아드리고 수익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뭐 일단은 제가 이제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때도 아직 한참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저점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들을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고체 중에서는 가장 빠른 뭐 이 개발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차랑 함께하는 공동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어갔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아틀라스 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삼성 SDI 하면은 또 기대해 볼 만한 게 결국에는 이제 ESS AI 데이터 센터 발로 들어가는 그런 ESS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잭팟이 나왔죠.
특히나 이제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이제 크게 나오면서 3조 원 규모로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뭐 주가를 또 상승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게다가 이 미국의 생산 거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에는 또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 미국 내에서 또 지원금을 받는 부분들이 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죠. 뭐 급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수익 많이 들였었는데 이건 이제 황화 리튬 관련해서 들어가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삼성 SDI랑 좀 연관이 깊은 종목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삼성 SDI에서 공급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동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종목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삼성 SDI에 비해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어느 정도 이제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준비를 해봤고 일단은 이것 말고도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들도 들고 가고 있거든요. 이 전구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은 실적 발표에 따른 HBM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으로 한 번 더 올라가고 그 다음 테마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삼성 SDI와 레이크 머티리얼즈 투자 포인트 같이 짚어봤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역시나 상승 여력이 크게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 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거든요. 제가 이제 오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바닥권에서 내려와 있고 사실 수급이 몰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하면서 한번 밴드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권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 삼성 SDI 쪽이랑 로드맵 발표 나오면서 가장 연동성이 깊은 종목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가 볼 만하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이 삼성 SDI가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저가 원료를 통해서 독자적인 이 합성 공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전고체 관련해서 소재 관련된 부분들 또 생산 능력이 어떻게 보면 세계 1위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이크 머티리얼즈 쪽으로 이렇게 공급 계약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계속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계속 쏠려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또 매수 가격대 포착해서 단기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HBM용 관련된 전구체 관련된 부분들로 지금 뭐 신제품 통해서 또 공급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전구체 사용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실적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내용이 나와도 아마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나머지 좀 가격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 23,000원대, 22,300원이었나요? 요 밑에 가격대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반등 나올 거다 해서 오늘 이렇게 23,000원까지도 올라갔는데 저는 목표가를 24,500원, 25,000원까지도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호재 내용 항상 말씀드리죠. 재료가 나왔을 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나오는 거 보면서 우리는 대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거래량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도 이건 시장 따라 흐름이 나온 거다라고 딱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은 목표 가격대를 24,000원에서 24,500원에서 25,000원까지 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으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총이 좀 가볍기 때문에 주가 상방을 좀 더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고요. 또 반도체와 전고체 이중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전망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무료 공부방에서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포착을 해주셨는데 아마 함께하신 분들 4.5% 오늘 강세를 같이 포착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상방 좀 더 열려 있다.
넓다라고 하니까요. 긍정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매매 타점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기성 파트너님의 무료 공부방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 하나 뜨고요. 이 링크를 꾹 눌러주시면 교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롭다면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강기성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매 타점 같이 한번 잡아보시죠.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뉴스 확인하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오늘 6,000포인트 선을 넘어서며 역사를 써낸 가운데 꿈의 지수라 불리던 5,000피에서 6,000피를 달성하기까지 불과 한 달여 기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오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상승한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주가가 급등하며 코스피는 6,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달 22일 처음으로 장중 5,000포인트를 달성했고 장마감 이후 기준으로는 27일에 5,000포인트 선을 넘어섰는데 이후엔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면서 지난달 27일 이후 오늘까지 코스피가 전장 대비 하락한 날은 4일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코스피는 연초 이후 40% 넘게 올라 20% 남짓의 상승률을 보인 튀르키예와 대만, 브라질과 태국 등을 제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압도적인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고 25% 넘게 상승한 코스닥도 2위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중 6,100포인트를 돌파한 뒤 오름폭이 조정되면서 1.91% 상승한 6,083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0.02% 오른 1,165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캐나다의 수소연료 전지 인프라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공개된 블룸버그 인터뷰에 따르면 하나오션 캐나다 법인의 글렌 코플랜드 사장은 현대차그룹이 최근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 당국자들에게 수소연료 전지 시설을 통해 철도 또는 대형 화물차를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회랑을 구축하는 계획을 제안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잠수함 수주전이 수소사업과 직결되면서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제조업을 넘어 에너지 모빌리티 인프라 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각됐습니다. 또한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10조 원을 투자해 AI와 수소, 로봇 산업의 거점을 확보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현대차그룹의 피지컬 AI 기업 전환 기대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각각 10%와 13% 가까이 상승했으며 현대오토에버도 14% 넘게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석유 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소식에 화학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롯데케미칼의 대산 사업장을 분리해 HD 현대케미칼과 합병시키는 산업구조 개편 1호 프로젝트를 지난 23일 승인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2조 1,000억 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오늘 산업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신설통합법인은 오늘 9월 출범할 예정으로 정부는 이번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을 계기로 후속 사업 재편 프로젝트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범용 제품 생산을 줄이고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에 정부가 최대 조 단위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사업 재편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태광산업의 주가는 25% 넘게 상승한 150만 원에 LG화학도 10%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 및 주주 환원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약 1,744억 원의 현금 배당과 약 2,909억 원 규모의 주식 배당을 통해 총 4,653억 원의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사회 개최 전일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배당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약 1,701억 원 규모의 자사주도 소각할 예정으로 지난해 총 주주 환원 규모는 약 6,354억 원이 됐고 약 1조 5천억 원의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환원 성향은 약 40% 수준이 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배당 규모를 역대 최대로 확대하는 한편 실적의 약 30%가 미실현 이익이란 점과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병행했다며 총 발행 주식 수는 감소시키면서 자기 자본은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미래에셋증권의 주가는 8.64% 상승한 72,9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반도체가 강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2%대 강세, SK하이닉스 1.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급등을 이어갔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도 9%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3%대 강세, SK스퀘어도 SK하이닉스의 강세에 힘입어 4.8%가량 급등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3.3% 현재 구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알테오제는 1.4% 조정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7%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는 4.8%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넥스트레이드 통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강기성 파트너님의 공략주와 강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희성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속 타이밍 잡기. 오늘은 조금 더 응용된 버전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뭐 이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알아봤다면 오늘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할 때 어떻게 잡으면 되나, 매수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흐름 타이밍 잡는 거, 결국에는 우리가 매수 매도 타이밍 요거 이제 잡으려고 요 내용을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 결국에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잡을 수 있는 최저점에서 잡으려고 이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거고, 결국에는 파는 것도 매도하는 것도 결국에는 최고점 부근에서 매도하려고 우리가 최대한 이 주식 시장을 집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거나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팔 수 있는 최고점이지 우리가 이 최고 꼭대기 지점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최저점에서 매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죠? 일단은 저점에서 이제 매집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분할로 매수를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그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최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릎 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최저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찌됐거나 이 큰 추세 상승이 나오기 직전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중간에라도 잡을 수 있다면은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매수할 수 있는 최저점의 타이밍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매수 주체의 흐름을 보고 추세를 따라잡는 거. 추세 따라잡는 거. 요거는 제가 이제 가끔 그 종목 잡을 때 보면은 테마 순환매 빠르게 도니까 타이밍이 맞아서 테마 순환 돌고 종목 상황 맞으면은 잡을 때 이렇게 추세를 따라잡아서 수익을 보는 그런 내용들 많이 말씀드리죠. 그렇게 해서 보통은 단기간에는 이렇게 수익을 드리고 또 조금 더 들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매집 들어가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제주 반도체라는 이런 종목들 저점 매집 2번, 3번 얘기해가지고 급등 만들어서 100%, 200%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기술 같은 거는 또 매수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오늘 말씀드렸던 삼성 SDI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추세 따라가서 그냥 수익 40, 50% 그리고 많게는 80, 90%까지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종목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리고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최고점에서 우리가 팔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요거는 거의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수 주체, 아까 말씀드렸던 주체 흐름을 보고 처음에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주체들이 매도를 할 겁니다. 매도. 그때 우리가 팔 때 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나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매도 타이밍 잡을 때. 그렇죠?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매수 주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압도적인 수량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 압도적인 수량이 빠져나갈 때 우리는 같이 나간다. 대신에 그 수량이 빠져나갈 때 흔적이 남는다 안 남는다? 무조건 흔적이 남는다. 어떻게? 거래량으로. 거래량으로 밑에 표시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 누가 팔았고 누가 샀는지 집중을 해보란 말이야. 이미 흔적이 다 나와 있고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가 이건데 이거에 집중을 안 하고 그냥 차트 모양이 이뻐서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그 모양이 나왔던 순간에 분명히 거래량과 수급의 주체 흔적들이 다 남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 3대 천왕에서 예전에 한번 드렸던 탑픽주 한정 KPS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보시면은 자, 일단은 첫 번째로 5월 12일 날 이렇게 그리고 5월 23일 여기 안에 보시면 거래량 터진 날 있죠. 요 날 기점으로 좀 들고 왔습니다. 6월 5일 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3일에 걸쳐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평상시보다 이상적으로 좀 들어왔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게 보이시나요? 요거를 보고 자 이렇게 넘어가서 수급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라고. 보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매수의 다수의 주체가 들어오거나 압도적인 수량이 들어오거나 눈에 보이잖아. 그러면서 상승이 다가오니까 매수 수량은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거. 딱 요 정도만 보더라도 대충 우리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 터지는 시점. 터지는 시점. 자, 잘 들으세요.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 나왔던 요 가격대. 제가 항상 줄 그어 놓으라 했죠. 왜? 이 가격대가 항상 기점이 된다고. 수급이 왕창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뒤에서도 이 가격대만 오면은 계속 못 내려가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의 자리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미 알아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후에 지금 이제 6월 달 이후로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하죠. 6월 26일까지. 자, 보시면은 그때 매수의 주체 연기금이 이만큼이나 매수했네. 특히나 평상시랑 다르게 4만 주, 6만 주, 4만 주, 5만 주 한 번에 4일 동안 거의 20만 주 넘게 매수했습니다. 이상 수급이 들어온다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미 치고 올라갔어요. 여기 수량 다 모아서. 자, 그럼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파는 거 한 번에 다 팔면 어떻게 된다고? 급락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위에서는 어느 정도 빨리 팔고 나머지 물량들은 천천히 팔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가격대는 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들고 왔어요. 보시면은 파는 거 보이죠? 압도적인 수량 팔기 시작했는데 그 수량들을 조금씩 나눠서 파는 게 눈에 보이죠. 훨씬 더 기간도 길죠. 이게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이 수량들이 한 번에 나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은 대충 7월 2일, 7월 3일. 자,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자, 대충 7월 2일, 3일. 한 요쯤 되겠죠. 요쯤 되면은 어때요? 어깨 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을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통해서 제가 이전에도 뭐 매도했던 부분들 전부 다 똑같이 드렸습니다. 이 줄 긋는 거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가격대 설정해서 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적용이 됐다라면은 분명히 또 수익 볼 수 있는 구간들 만들어 갈 수 있었다라는 거. 지금 이게 KPS 오늘까지의 차트거든요.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볼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은 자,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보면서 그러면은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수페타시스 불과 이틀 전입니다. 요거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추세 흐름을 따라가서 잡았기 때문에 뭐 최저점은 아닐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최저점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가격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가격대는 매수가 들어왔던 가격대고 받쳐가는 가격대다. 이 가격대가 내려오면은 또 반등이 나온다. 자, 내려와서 그래서 그냥 드렸습니다. 사실 요거 다 빼놓고 요 자리에서 만약에 내려오는데 요거 보면서 잡으라고 하면은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은. 보세요.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계속 하락 추세 타는 것 같은데 이거 잡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 구간을 찾으니까 그래도 거의 최저점에 잡았습니다. 그렇죠? 요 차이란 말이에요. 요 차이. 자, 이렇게 보고 가져가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딱 더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실적 발표 나오면은 가공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가공업체가 완성품 업체입니다. 반도체 만드는 회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빠질 수 있다고. 재료가 소멸되잖아. 호재가 소멸되면은 악재로 작용한다는 게 고점 찍고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뒤에 뭐가 오르느냐? 실적 바탕이 되는 뒷받침이 되는 이 장비 종목들이라든지 소재 종목들이 오른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후에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켜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 만드는 업체들, 칩 만드는 업체들 따라가서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잘 매도하고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시점을 또 잡아가는 흐름도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대원전선은 엊그제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가를 단번에 넘어버렸어요. 6천 얼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번에 목표가를 넘었고 지금 이제 100% 거의 가까이 이렇게 올라간 모습인데 투자 주의에 걸리면서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 매도 수량이 나왔는지는 체크를 더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시장 흐름 나오는 거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가져가면 된다. 일단은 일부 매도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매도의 시점이 다가오는구나를 생각하셔서 또 어깨 위에서 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전선주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전선주들 그냥 공짜다. 그래서 일진전기 대원전선, LS마린 또 관련주들 계속 드렸죠. 그러면서 이 종목들 빠져 있을 때마다 제가 계속 매수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일진전기도 마찬가지 위너 종목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마켓 위너에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제 요 애프터마켓 와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시면 이것도 바닥에서 그냥 계속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요거 매집할 때도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밴드에다가 대원전선 일진전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계속 말씀드려요. 이거 들어오고 있다. 집중해봐라. 14일 또 말씀드렸죠. 전력 공급 부족으로 전선 쪽으로 수급이 또 들어온다. 그러니까 수급 들어오는 거 체크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말을 들으셨던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알고 보면은 수익 내기가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LS 마린솔루션도 마찬가지. 오늘 이제 최고가 부근까지는 갔어요. 이게 목표가가 36,000원 드렸었거든요. 여기 적혀져 있네요. 36,000원. 그죠? 요거 이제 넘어가는 모습 나오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36,000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길게 보면은 4만 원도 넘어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목표가로 4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선주 중에서도 특수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예, 뭐 아니 그 송전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배관 관련된 부분 같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에너지 고속도로 우리나라 지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뭐 이런 거에 내용 나오고 또 해외에서도 독일이라든지 여기서도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육상 풍력보다. 근데 해상 풍력에 대한 이 전선이라든지 이 제품들이 가격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24년도 매출보다 지금 수주 잔고가 5배나 더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적으로 잡히는 시즌이 지금 26년도인데 1분기 실적 얼마나 나올지 지금 기대감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지. 특히나 LS 그룹 안에서는 지금 효자 역할하는 게 LS 마니 솔루션,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지금 LS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집중을 해야지. LS가 잘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자세한 내용들은 또 밴드에서 들어오시거나 오전 방송에서 제가 이제 종목 보일 때마다 수급 들어올 때마다 언급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입장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T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거는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추세를 따라서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하는 것 때문에 잡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요거 이제 또 빠지길래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길래 계속 이렇게 N자 파동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매수해라. 매수해도 괜찮으니까 또 공략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 바로 달성했다. 그러고 또 다시 공략해봐도 좋겠다. 자리 오니까 좋겠다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만에 또 22% 또 보고. 그러니까 하루 만에 또 10%, 15% 보고 내려오길래 또 잡아서 22% 또 보고. 이게 계속 가능한 거예요. 자리에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보니까. 뭐 물론 이런 단계까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렇게 흐름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주봉까지 제가 이제 가져온 이유는 이게 이제 지금 아직 상승이 안 나왔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장비 종목들, 요거 반도체 장비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반도체 가공업체들은 안 올라가더라도 가공업체들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왔다 갔다 이제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료 소멸 이후에는 좀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T 장비 종목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더 남아 있다. 발표 이후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봉을 가져왔고 아직까지 상방 열려 있다. 28,000원, 9,000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을 거야. 여기 나와 있죠. 28,000원. 그죠? 뭐 28,000원, 9,000원 올라가면은 그때 또 대응 거래량 나오는 거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아직 거래량도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어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아직 매수의 주체자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빨리 파악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재료 들어오고 주체자들 들어오면은 올려주겠구나. 그럼 그때 우리는 어깨에서 팔고 나올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우리는 주체자가 아니라 뭐다? 참여자입니다. 적응하고 기다리는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또 하나 잡아봐야죠. 어제 또 월요일 날 잡아서 이틀 만에 수익 났는데 자, 오늘 수요일 날 잡아서 금요일 날 수익이 날 수 있을지도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이 에어 부산입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항공주를 왜 가지고 오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금 항공주 얘기하면은 정말 드릴 말씀 많은데 딱 압축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밴드 들어오시거나 잠시 후에 이제 5시에 또 여러분들한테 요 공개 방송 너튜브 통해서 또 그 방송할 예정이니까 들어오셔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요거 이제 통합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벌써 대한항공이 이미 물밑 작업이 끝났는지 급등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것 때문이라도 지금 LCC, 그러니까 저가항공 종목들이 지금 뭉쳐서 또 통합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 올해 안에 통합이 끝날 거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에어부산도 지금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분리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어 부산이라는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그 지역 특성을 또 담고 있다 보니까 분리로 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특히나 이제 매각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붙는 이유가 지금 이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가덕도 신공항.
이 가덕도 신공항은 또 정책적으로도 지금 내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결해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요 내용이랑 뭐 LCC 통합이랑 이렇게 연결돼서 가면은 아무래도 더없이 좋겠죠. 근데 항공주들이 이때까지 저점,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실적 안 나오고 유가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실적이 이제 돌아섰습니다. 물론 뭐 일본이랑 중국이랑 뭐 무역 갈등 이런 것 때문이라도 내용들이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역사적 저점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으로 돌아서는 신호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유가 하락이 나오면은 사실 수혜가 됩니다. 수혜가. 그 대표적인 종목이 항공주잖아요. 근데 유가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마 1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저 유튜브 들어오면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지금 뭐 배럴당 60달러, 뭐 61달러, 2달러까지 하죠. 근데 요게 배럴당 한 40달러, 50달러까지도 트럼프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또 들어오시면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만큼 유가가 하락이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항공주들은 지금부터 잡아야 됩니다. 지금이 저점이다.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끌고 갔을 때 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렸죠. 로봇주들, 뭐 항공주들, 항공주가 아니라 이제 반도체 종목들 아니면 원전주들 이런 거 300%, 400%, 500% 만들어내죠. 그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또 1개월, 2개월 뒤에 요걸로 또 300%, 400% 내고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 치는 날 올 거니까 자, 매수 시점 잘 봐야겠죠. 자, 매수 2030원. 아까 아침에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장기 평선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목표가 요 가격대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1,85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한 가지만 더. 자, 이렇게 거래량 분명히 매집 들어오고 할 때는 흔적이 남는다. 자, 요 가격대 딱 나와 있죠. 요 가격대를 손절 가격대로 책정해 드렸습니다. 항상 똑같이 나갑니다. 제 매매 이 스타일은. 그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에어부산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자, 오늘 또 엠밴드에서만 공개되는 히든 종목까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재료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 위성과 관련된 부분들. 이번에 위성 발사, 뭐 아르테미스 2호 발사에 대한 부분들 얘기 계속 나오죠. 그거에 따른 또 트리거 역할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좀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상위성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군 정찰 위성 관련된 부분으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면 대박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면 진짜 재밌는 게 이제 미국에서 아르테미스 발사한다 이런 내용 나오니까 중국에서 또 위성 발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멍저우 시험 발사 뭐 요게 내용이 이제 26년도 예정되어 있다. 중국이 또 발빠르게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우주 전쟁으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이미 검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또 기관 외국인 수급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거 이제 수급 들어오는 거 봐야 된다. 지금 자리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 수급 들어왔던 자리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다라는 거고 고점 충분히 열려 있는 거 주봉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밴드 들어오시면은 단기간에 수익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대응 가격 전략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5시에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에어부산 잡아봤습니다. 역사적 저점을 다졌고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희성 파트너님께서 목표가 2,250원 제시해 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히든 공략주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강희성 파트너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바로
오늘 공개 방송 이어지니까요. 함께 보시고요. 나는 앞서 공략주 또 히든주들 자세한 매매 타점 같이 한번 잡아보고 싶다. 실시간으로 기회들을 포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 가까이만 대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공부방 입장하셔서 강기성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시장 전략과 함께 노하우들도 알려주고 계시니까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 통해서도 무료 공부방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강기성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함께 해보시죠. 네, 오늘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4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